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28일입니다. 오늘 코로나 역대급으로 확진자가 나왔죠. 내일 2,000명이 돌파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대거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쵸. 백신 접종률이 정말 상당한 미국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지침까지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영국같이 코로나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지 이게 끝나기를 종식하기를 바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규제 있잖아요. 규제. 이 사회주의가 정말 무섭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증시, 오늘은 홍콩 증시는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중국 상해 본토 증시는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는데 결국 근데 문제는 연초 이후에 하락률을 보면은 홍콩이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ADR, 그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그런 종목들은 ADR로 그쵸? 보통 거래가 되고요. 미국 증시에서 홍콩을 통해서 보통 우회 상장일보다 홍콩 증시에 많이 상장이 돼 있었죠. 빅테크 기업들이요. 중국 상해 본토는 최근에 심천판이나 까창판 이런 헬스케어나 성장주들을 사실 하는 심천지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상해 본토가 덜 떨어지는 이유는 금융주라든지 내수 소비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홍콩 빅테크 기업이 많은 홍콩보다 덜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두 시장 양시장 패닉 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번 주만 들어서 벌써 중국 증시에 상당히 연동이 된다기보단 중국 증시의 어떤 분위기에 같이 휩쓸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센티가 되게 시장을 안 좋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중국의 패닉 장세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연관성과 함께 대응 전략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마감 플러스 마감 됐어요. 야, 뭐야, 괜찮네 했는데 오후 들어서 그제처럼 거의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오후 시장에 선물로 들어 올렸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현물은 외국인 역시 매도를 많이 보였어요. 오늘 비차익보다는 현물 매도, 그쵸? 직접 때린 그런 게 더 많았다. 기간이 많이 받았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의해서 개인도 샀습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거의 3배였기 때문에 심리는 되게 안 좋았고요. 거래대금도 11조 7천억, 되게 센티가 안 좋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나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처럼 가파르게 못 올랐고요. 그쵸? 결국 종가는 1.5%까지 빠졌던 게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입니다. 역시 하락 종목이 3배에 가까운 매우 어려운 시장이었고, 오늘 개인이 적극적으로 중소형주를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거의 볼 게 없었습니다. 이재용이 8.15 석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게 최근에 좀 어쨌든 오르는 모습인데, 석방이 되면은 결국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비메모리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어떤 캐펙스 투자, 그동안 투자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오늘 초토화였습니다. 초토화였고, 일부 바이오 종목 HAB가 오르긴 했지만, 그죠? 진단키트 관련 종목마저도 무너지는 모습. 역시 현물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던지는 그런 수급에서는 올리기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세계 재유행 공포, 백신이 의무화, 마스크 재착용, 봉쇄령 연장,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고요. 미국 하루 확진자 다시 1만에서 5만 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실내 공공장소 다시 마스크 써라. 사우디 미접종자 직거령에 호주 시드니는 봉쇄 4주를 더 한다.
한국은 신규 학지 1 거의 2,000명 육박합니다. 오늘 거의 1,900명 가까이 나왔죠. 4차 대유행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거리두기 엄청 4단계로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강세는 뭡니까? 어제처럼 남북 경업, 코로나19, 뭐 스펙, 통신, 재택근무, 비료, 건설 대표주, 결국 대북가, 맥스테가 오늘 AR 기업, 이게 따상상이 나왔어요. 따상상. 그동안 올랐던 메타버스 관련주 대비 얘가 뭐 이제 상장했으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 따라붙기 쉽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죠? 결국 코로나랑 대북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크래프톤에 대해서 계속 기업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돼서 약세가 나왔고, mRNA 이쪽도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용성, 뭐 계속 변이가 나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이 오늘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증권 탑3 뉴스 살펴볼게요. 일단 남북이 그동안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 오늘 전면 복원했다. 뭐 이게 어제는 뭐 아니다, 뭐 청와대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보다는 좀 부정적 센티를 만들지 않았는 생각이 드는데, 남북 테마주들 결국 이럴 때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단타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재료성에 매매하는 그런 특성은 저는 전혀 그 소질이 없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발 악재, 환율. 저는 중국발 매크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위안화 약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원화 약세,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늘 1154원인가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연고점 경신을 하고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은 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율 부분. 저는 중국에 대해서 빅테크 규제, 이제는 좀 중국을 좋은 빅테크 기업들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이슈는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회사들이 그 규제에 맞춰서 사업 모델을 바꾸면 바꾸지, 그런 종목들이 결국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왔다 하는 사업 모델과 이익성에 봤을 때,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타로 이걸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FOMC 7월 FOMC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나올 텐데요. 테이퍼링 시점이 이번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델타 변수 때문에 지연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FOMC가 더 우리 시장에 중요하다는 거는 뭐 말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잠깐 볼게요.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0.58%. 지금 일주일 동안 급락한 거 보십시오. 항생은 더 급락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5월 3일부터 약 3달 동안인데, 지금 요 하락을 보시면은 엄청나요. 오늘 항생이 다행히 반등을 했다는 거. 어제 저가보다는 오늘 밑꼬리 달고 많이 반등했고, 상해는 생각보다 오늘 어제 저가보단 더 빠졌다가 올라온 모습이라서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거의 8분음선 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 초에 디디 출싱에 대한 규제 이후에 전방위적 인터넷 플랫폼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음식료 배달 메이티안, 메이티안, 그리고 뭐 디디 출싱 말고 알리바바, 그리고 뭐 텐센트 이런 음원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나오고 있고, 거기에 사교육에 대한 비영리화까지 나왔고, 음식 배달 플랫폼 이거를 갖고 있는 거는 결국 알리바바, 텐센트가 또 대주주죠. 결국에 빅테크를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건데, 정책 리스크가 확대하는 건 맞는데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대한 투자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쪽 반도체도 결국 파운드리 쪽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관련된 K 반도체 쪽에서 물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금 불협화음이 조금 리스크 요인은 맞지만, K 반도체에서 중국향, 뭐 GST라든지 후공정 대만에 엮여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뭐죠? 또 뭐 제우스 이런 기업들은 되게 중국향
장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K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 투자에는 상당히 오히려 이 정책 리스크 확대 이런 빅테크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안전지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는 중국 주식을 살 때 소비재 이런 쪽 그쵸? 뭐 최근에 산화 제한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런 쪽을 좀 노리기보단 반도체를 좀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오늘 물론 코스피 코스닥에서 반도체 특히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되게 어려웠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뭐 하나머티리얼즈 최근에 신고가 내다 오늘 조정 받았잖아요. 사실 반도체가 좀 종목별로 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대안은 반도체, 한국에서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중국 펀드 갖고 있어. 연금에 중국 펀드 갖고 있고 중국 주식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신 분들에게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빅테크 위주로 갖고 있는 연금 펀드나 그죠? 주식들이 많을 겁니다. 서학개미든 그죠? 중국향 개미든 아마 결국엔 시총 상위주 위주로 샀었을 거고요.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많이 샀었을 텐데 가격으로 치면 1년 전 가격보다 더 지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잇따른 중국의 경제 성장 궤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조금 비중은 종목별로 줄일 수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이 지금 어떻죠? 지금 중국 증시가 연중 고점 대비 8.6%예요. 중국이 8.6%고요. 아까 이제 항생지수 있잖아요. 항생지수가 27.2%입니다. 이미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거는 너무 가파르게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버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이 정도 가격이 빠졌으면은 버티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중국의 관련주 반도체 얘기를 좀 전해서 그걸 얘기하려다가 그냥 얼마 전에 픽픽픽 종목에서 쭉 꼽았던 후보군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048260 가져와 봤습니다. 엊그저께 실적 발표했어요. 매출이 2015억, 영업이익 342억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그죠?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는 거의 다 얘 거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 법인에서 브랜드화한 하이오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역수출을 중국 쪽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국공립병원의 점유율을 증가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여주는데 그 숫자가 보면은 YOY 전년도 20년도 2분기 대비 무려 235%나 증가한 560억 매출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2017년인가요? 19년인가요? 이게 하이오센의 매출 중국 비중이 거의 5에서 7% 비중인데 지금 20%가 넘은 걸로 2년 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중국 인구나 중국의 이제 치과, 임플란트 이런 그쵸? 성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얘는 또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죠. 21년 하반기 중국과 미국과의 통한 성장이 나올 거고요. 유럽까지도 확장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이오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에서 FDA 승인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역수출이 중국 쪽으로 성공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그쵸? 작용을 한 거고 이게 유럽까지 진출하는 데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 볼게요. 실적 발표했는데 왜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 오늘 시장 대비 뭐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지주사 원래 전환하려다 안 했잖아요. 레버리지 회사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레버리지 차입을 많이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낸다. 뭐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은 6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약 2배 정도 원래 요 코로나 이전 가격에서 보면은 시총이 지금 1조 6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올해 1,000억 정도 시연 넘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료기기를 뭐 PER을 얼마 줄 거에 대한 논란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무려 25위나 하고 있지만 저는 3년 내에 이 종목이 코스닥 10위 안에는 등극하지 않을까. 의료기기 중에서 탑으로 얘기하고 싶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뭐 중국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 시장 얘기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인 거는 패시브 자금이 중국에서 빠지면서 같이 아까 환율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 환율과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나올 건지, 그쵸? 위안화랑 원화가 오를 것이냐, 이거에 따른 외국인 매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 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최근 단기 차트 보시면 사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향 성장, 뭐 중국 안 좋게 얘기하면서 중국한 성장 불안데 뭐 중국의 빅테크 규제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공립병원에 들어가는, 그죠? 하이오센, 그리고 브랜드가 이게 국내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향 역수출 브랜드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매매를 당장 안 하셔도 관심 중에 놓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도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